너무 이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거주지나 직장에 찾아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화는 적당히 받아주시면서 사건 번호를 알려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의 특별 요청이 있어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네. 변호사님, 금지 명령이 기각되면 저는 개시 결정이 날 때까지 계속 독촉을 받아야 되냐, 그때까지 버티는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알려달라라는 이제 구독자분이 계셔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변호사님, 네. 금지 명령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뭔가를 금지하지 마라 라는 명령이라는 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아, 네네. 개인회생 사건이 저희가 접수를 하게 되면 개시 결정 때까지 보통 3개월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개시 결정을 받을 때까지 매일매일 채권자들이 독촉을 하게 되면 사실상 채무자가 생활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채무자에 대해서 유체동산, 예를 들면 뭐 이런 노트북, 책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렇죠. 그리고 또 급여 이런 거에 대한 강제 집행을 금지를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금지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받는 게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법원에서 너 더 이상 독촉하지 마 라는 결정을 받아야만 채권자들의 독촉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채무자들이 좀 더 이렇게 기회를 주는 그런. 그렇죠. 면이네요. 조금 더 일상생활에 복귀한 상태에서 채무자들이 변제를 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 법원에서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금지 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네. 어떤 걸까요? 금지 명령이 다 나오면 너무 좋죠. 네. 근데 개인회생의 어떤 역사를 보면 사실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절차거든요. 채권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독촉을 하지 말래. 연체가 됐는데 아무 얘기도 하지 말래. 이런 절차예요. 네. 채무자들이 이 금지 명령이라는 제도의 효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실제로 개인회생을 할 생각이 없는데 일단은 금지 명령 신청부터 하고, 금지 명령을 받고 나면은 마음이 편하니까 갚지도 않고 개인회생도 안 하고 이러는 이제 분들이 생긴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금지 명령을 다 내려주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금지 명령을 내려주지 않는 대표적인 사유를 만들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다 금지 명령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안 나오는 분들은 첫 번째, 개인회생을 한 번 더 신청하신 분들이에요. 한 번 이제 개인회생이 통과가 돼서 잘 갚고 있다가 만약에 변제금이 미납이 돼서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거나 하면 이분은 이제 개인회생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일종의 페널티 라고 봐서 금지 명령을 안 내려주기도 해요. 물론 이게 모두 안 나온다는 건 아니고 금지 명령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네네. 두 번째는 변제율이 낮은 분들이에요. 네. 예를 들면 전체 채무가 1억인데 변제율이 한 뭐 10%다. 그러면 이 사람은 총 1,000만 원만 갚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금지 명령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최근 1년 채무가 높으신 분들, 기준은 60%라고 하는데 이거에 구속될 건 아니고 네. 전체 채무 중에서 최근 채무의 비율이 좀 높으신 분들은 법원에서 봤을 때 조금 채무자의 인상이 안 좋기 때문에 금지 명령이 기각될 수 있고, 네 번째는 대출금의 사용처가 도박인 경우에 3달 전에 도박으로 뭐 한 5천만 원 날리고 왔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금지 명령이 기각될 수도 있죠. 근데 위 4가지 사유가 있다고 해서 금지 명령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금지 명령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위 해당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지 명령이 나오기도 하는데, 저희는 실무를 좀 많이 하니까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서울, 수원, 인천 뭐 이런 수도권의 경우에서는 뭐 위 사유가 있어도 거의 대부분 금지 명령이 나오고요. 악명 높은 광주지방법원의 경우에는 무조건 금지 명령을 기각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거가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영상도 저희가 찍은 적이 있는데, 광주 관할 사건의 채무자의 경우에는 금지 명령이 거의 기각된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가야 돼요. 일주일 전에 광주에서 금지 명령이 하나 나왔거든요. 네네. 작년에도 하나 나왔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 금지를 받아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런 사유 없이 왜 기각을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도 안 해주고 무조건 다 기각을 하는 그런 관행이 있다는 거를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기각이 잘 나오는 법원은 좀 약간 피해가야겠네요. 근데 이제 관할이 광주밖에 안 되면 네, 광주로 네네.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광주 채무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지 명령이 기각될 경우에 채권자들의 추심 강도나 채무자들의 대응 방법이 따로 있나요? 보통 이제 금지 명령이 기각되면 채무자들은 이제 하늘이 무너지죠. 내가 또 독촉을 견디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극단적으로는 어디까지 가냐면 금지 명령의 기각을 곧 개인 회생의 기각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독촉만 법원이 못 막아주는 건데 마치 내 사건 자체가 아예 날아간 걸로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완전 두 개는 별개 절차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4가지 사유가 있으신 분들, 내가 이번에 재신청을 하니까 법원이 페널티를 주는 거지, 이
사건이 안 되는 거라서 기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금지명령 기각과 개인회생 기각 자체는 좀 분리를 하셔야 되고 네.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당연히 채권자들은 독촉도 할 수 있고 뭐 추심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압류나 가압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실무상 채권자들이 그렇게까지 독촉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채권자는 모르잖아요. 이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네네. 근데 보통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면 이 사람이 이제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이 된다는 전제로 봤을 때는 네. 이 사건이 이제 통과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어차피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막 압류나 이런 거를 해봤자 다 뺏기거든요, 법원에. 또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를 했어요. 그러면은 결국 그게 중단돼요. 개인회생 인가 때까지 중단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개인회생 사건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추심 절차를 진행하면 돈을 날리는 거죠. 은행도 잘 안 움직이고 가끔 이걸 잘 모르는 이제 채권자들이 한 번씩 추심을 하거나 하긴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다. 독촉을 많이 하지도 않고 압류도 많이 하지 않는다. 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채무자들이 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채무자들이 연락을 오는 게 껄끄럽고 두렵다 보니까 네. 그 연락을 받지 않고 이제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채권자들이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한다는 걸 인지를 하게 되면 독촉을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괜히 연락을 피하게 되면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채권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전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알려드리는 게 좋아요. 사실 금지명령이 기각되긴 했지만 네.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차라리 내가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사건을 접수를 했다. 사건 네. 번호는 2024 어쩌고 저쩌고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면 그때부터는 채권자가 이거를 관리팀으로 이제 이관을 해요. 추심팀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독촉을 할 것도 없고 네. 오히려 독촉이 줄어들게 되죠. 만약에 그게 어려우시면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 사무실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채권자들이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네. 저희가 이 채무자의 사건 번호는 뭐뭐뭐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냥 채권 관리만 하는 거예요. 얼마를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너무 이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거주지나 직장에 찾아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보장되어 있어요. 채권자 추심법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화는 적당히 받아주시면서 사건 번호를 알려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지명령 기각으로 인한 제일 큰 불이익은 네. 영업소득자한테 받을 것 같은데 영업소득자들은 어떻게 하죠? 불이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 금지 명령이라는 게 채권자의 독촉을 금지하고 압류를 금지하고 가압류를 금지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피자집을 운영한다고 볼게요. 고객들이 피자 대금을 결제를 하면 피자 대금을 결제한 카드사에서 그 사업자의 통장으로 가맹 계약에 의해서 그 돈을 넣어주는 이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압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면 고객이 삼성카드에서 결제를 한 거죠. 그러면은 카드사 입장에서는 줄 돈도 있고 받을 돈이 있는 거예요. 네. 카드사에서 이거를 안 주는 거예요. 원래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제 대금이니까 줘야 되는데 내가 삼성카드 입장에서 돈을 못 받았으니까 네. 나도 너한테 안 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아, 카드사에서 그냥 안 줘버린다고? 그게 가능해요. 오. 그게 가능하기 네네네. 때문에 네. 금지 명령을 못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는 생계가 힘들 수도 있죠. 아까 네. 말했던 것처럼 나도 어쨌든 그게 들어와야 생활이 되고 또는 그걸로 식재료도 구입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카드사 채권들이 다 막혀버리면은 사실상 영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은 금지 명령을 다시 신청을 해요. 이 사람 이렇게 금지 명령 안 내려주면은 실제로 개인회생이라는 거는 이 사람을 구제하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구제가 되냐? 법원에다가 이런 사람은 꼭 금지 명령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사람은 남용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아까 제가 이제 금지 명령 남용 때문에 기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소명을 해서 금지 명령을 꼭 다시 내려달라라고 해서 다시 금지 명령을 받아들이기도 하죠. 금지 명령을 다시 재신청할 수도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결국에는 이제 우리 그 구독자님이 좀 두려워하셨던 부분은 금지 명령이 기각된 채무자의 입장에서 네. 개시 결정까지 보통 3개월씩 걸리니까 그게 네. 너무 막막한 거예요. 왜냐면 하루하루가 너무 피가 마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기간을 도대체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시는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하신 건데 정리하자면 금지 명령이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금지 명령 기각에 불과한 것이지 개인회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되고 네. 두 번째는 금지 명령이 혹시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만큼이나 네. 독촉이 많지는 않아요. 네네. 추심을 오랫동안 버티면서 개시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은 크게 두려워할 건 없다. 근데 주의를 하셔야 될 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채권 상계 문제 내가 줄 돈과 받을 돈이 같은 채권자가 됨으로 인해서 내가 받을 돈을 못 받는 경우들에 대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든 법원을 설득해서 금지명령 재신청을 받아들일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네.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정리가 좀 됐죠? 네, 정리가 됐습니다. 기각이 됐을 경우에 좀 네. 더 재신청을 여러 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아. 이게 좀 약간 웃기긴 한데 보완 서류 내가지고 저희는 또 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광주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저희가 네. 알잖아요. 네. 이 사람이 준비가 미흡해서 금지 명령이 안 된 게 아니라 그냥 네. 모든 채무자에게 안 해준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으니까 광주의 경우에는 더 이상 저희가 하진 않죠. 아, 예, 그것도 법원을 가려가면서 하는군요. 네, 저희가 광주법원에 전화도 했어요. 왜 금지 안 내려줍니까? 그러니까 안 알려주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금지 명령이 기각됐을 때 어떤 식으로 채무자가 개시까지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영상으로 또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